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가 마지막 날이죠. 6일차 A매치 6일차 있는데, 네, 남미 예선이랑 유럽 예선 분석해서 올려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MLB가 개막을 하는데, 저는 뭐 이제 NBA 정규 시즌 끝나고부터 물브를 본격적으로 다룰 생각이지만은, 물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MLB 프리뷰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샬럿 대 올랜도. 일단은 이런 거를 좀 보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 탱킹 레이스, 이게 샬럿인데요. 자, 샬럿이 지금 탱킹 레이스 3등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드래프트 오더, 드래프트 순서 현재 승수대로 드래프트 오더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2, 3등까지는 확률이 똑같아. 1픽에 걸릴 확률이 14%입니다. 그 이후에 뭐 2등에 걸릴 확률, 3등에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1, 2, 3등까지는 1픽에 걸릴 확률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4등부터 뭐 12.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변경이 되는데, 이제 승수 차이를 보면 15승, 16승, 18승, 19승. 샬럿은 더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1픽 확률, 쿠퍼 플래그를 노리기 위해서는 뉴올리언스보다 더 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면은 샬럿이 뭐 유타나 워싱턴도 남은 기간에 쫓아갈 만도 하죠. 워낙에 뭐 잘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샬럿은 원래 얘네가 탱킹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닌데,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탱킹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쿠퍼 플래그를 노리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이고, 반대로 이제 올랜도는 요즘에 좀 괜찮아진 게 있습니다. 바그너나 벤케로가 좋은 활약들을 통해가지고, 물론 어제 백투백이긴 한데 올랜도가 뭐 백투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얘네들도 안 좋은 기간, 벤케로나 바그너가 없었던, 팀의 전력이 아주 안 좋았던 그때 백투백에서 좀 많이 까본 게 있고요. 요즘에는 백투백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바그너나 벤케로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들, 특히나 이제 원정에서도 막 클리블랜드, 뉴올리언즈, 미러키 이런 애들 원정에서도 잡고, 그러니까 얼마 전 뭐 워싱턴 사냥한 건 당연한 거였었고, 그 정도로 올랜도의 전력은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주전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래 1번 자리에 썩스라든지 지금 뭐 콜 앤서니까지 없어가지고 이런 점이 아쉽긴 한데, 뭐 코리 조셉이나 앤서니 블랙 같은 애들이 좀 메워주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요즘에 이 두 팀의 모양새를 보면은, 자, 샬럿 공격 안 되고 수비도 안 됩니다. 올랜도 공격은 안 되는데 수비는 잘 돼요. 올랜도의 색깔은 명확합니다.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지금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도 하죠. 7경기 기간 동안 4승 3패를 거둔 기간 동안 참 좋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고, 글쎄 이제 오늘 뭐 레이커스한테도 대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올랜도는 충분히 레이커스급의 서부 강자한테도 이길 수 있다. 뭐 홈이기도 했지만은 샬럿 원정이라고 올랜도가 지금 뭐 원정에서 못하고 있진 않으니까 떨어질 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샬럿이 뭐 내일은 라멜로나 브리지스 이런 애들이 뭐 안 뛴다 이런 소식은 없기는 한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봐도 올랜도를 보기 괜찮은 매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얘네는 맞대결상으로 올 시즌에 2월 13일 그리고 작년 11월 26일, 11월 13일 이렇게 3번 붙은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경기 때는 샬럿이 89점에 그쳐가지고 200점을 살짝 뚫은 경기, 두 번째 경기 84대 95, 180점도 안 난 경기, 세 번째 102대 86, 200점도 안 났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3번의 맞대결 중에 205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그 기간들에는 뭐 벤케로 바그너가 없다든지 라멜로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뭐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뛴다고 해서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엄청 많이 주고받을 거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요즘에 샬럿도 뭐 라멜로가 뛰면 가끔 3점이 터진다든지 마일스 브리지스 좀 활약해주고, 올랜도도 바그너 벤케로가 있을 때는 꽤나 점수가 나는 모습이 보이죠. 오늘도 레이커스 상대로 많은 득점을 했을 정도이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올랜도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언더오버는 저는 언더가 그래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랜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샌안토니오 경기 있는데요. 자, 지난번 경기 때 커닝햄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트로이트가 뉴올리언스가 애들이 싹 다 빠졌는데 130대 136으로 많은 득점을 하면서 똥줄승을 거뒀다.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커닝햄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자, 일단 커닝햄이 어떤 선수냐, 케이드 커닝이 있고 없고 생각보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2.5점가량 나는데 뭐 이거 대부분은 그냥 좀 공격에서 많이 보인다고 해야죠. 그래서 뭐 언더오버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커닝햄이 경기장에 뛸 때 한 230점가량 난다고 하는데, 커닝햄이 없을 때는 224점 정도, 그 정도가 나는 게 보이네요. 한 5점에서 6점가량 언더오버도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아직까지 커닝햄이 뛸지 모르는 점.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직전 경기 때 부상당했었는데 내일 경기는 애매하다고 합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일단은 얘네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득점을 뽑아주는 게 있기는 해. 커닝햄은 당연히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수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사실 요즘에 안 좋았거든요. 안 나와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있으면 좋다, 뭐 그런 거고. 자, 뭐 샌안토니오 대 스테판 캐슬, 요즘에 캐슬이 되게 잘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신인왕 1순위이기도 하고 그런 선수인데,
내일 뭐 퀘셔너블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도 캐슬이 없으면 아쉬워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맞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월 22일이니까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자, 이날 뭐 제일런 듀렌 같은 애들 뭐 리바 잘 잡고 득점 많이 해주고, 커닝햄도 야투 많이는 안 가져왔지만 꽤나 잘해주기도 하고, 비즐리도 3점 7개 중에 4개 그냥 다 해주고, 디트로이트는 그냥 잘 풀렸다고 보입니다. 이날 뭐 야투 같은 거 94회 시도해가지고 50%로 넣고, 이제 이 외의 선수들이 3점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은 오펠리바를 20개를 따주면서 그야말로 샌안토니오 인싸들을 폭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 샌안토니오 이때도 뭐 비욘버가 뛸 텐데 경기를 뭐 12분밖에 안 뛰었고, 이후에 뭐 스웨인이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리바 단속이 많이 안 됐습니다. 리트한테 오펠리바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뭐 디에런 팍스가 있을 때요, 이때는 팍스는 좀 했는데 이외에 바셀이라든지 뭐 스테판 캐슬도 썩 좋지는 않았었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 차이가 많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켈든 존슨, 제가 이제 후반기여서 켈든 존슨의 활약이 미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켈든 존슨이 이날 팀 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켈든 존슨이 살짝 오락가락 하긴 한데 어쨌든 켈든 존슨 자체는 잘할 때다. 이래갖고 샌안토니오가 점수를 좀 냈는데요, 한눈에 봐도 팍스 외의 선수들이 거의 뭐 한 게 없다 이런 게 많이 보이는 날이기도 하죠. 뭐 지난번 맞대결도 디트로이트가 명확하게 상대 인사이드를 장악을 했다. 샌안토니오는 지금 베시 아웃이고 웬벤야마 이탈했고, 비욘보랑 글쎄 뭐 소엔이 좀 해주고, 산드로 마무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인사이드를 좀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마무가 출전 시간이 늘면서 뭐 야투 같은 거 괜찮아지고 그런 건 맞는데, 사실 이런 리바 단속 같은 부분에서는 좀 긴 출전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미스매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디트로이트 쪽 보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9.5는 좀 빡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는 오바가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둘 다 뭐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빠른 팀이라고 봐야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희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오바 보기가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이제 뉴욕 대 댈러스 경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둘 다 못 믿거든요. 이게 댈러스가 아마 내일도 AD가 못 뛸 거예요. 오늘 이제 부상 복귀를 했지만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은 이미 결장이라고 확정이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일은 그냥 댈러스가 평소랑 비슷한, 요즘에 그냥 센터진 싹 다 비어 있고 어빙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댈러스의 자원이 부족했던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백투백이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뉴욕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 근데도 뉴욕이 뭔가 손이 안 갑니다. 왜냐면 요즘에 진짜 못하거든. 직전 경기 워싱턴전도 워싱턴이 백투백이고 뉴욕 닉스가 가비지 게임을 했는데 그거를 4점 차까지 추격을 당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뉴욕 닉스를 막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구나 내일은 이제 2명의 포인트 가드, 원래는 브런슨이 주전인데 걔가 빠지니까 맥브라이드가 백업이거든요. 근데 맥브라이드도 결장이야. 그래서 아마 카메론 페인이라든지 뭐 콜렉 같은 애들, 이런 애들한테 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하나 볼게요. 맥브라이드랑 브런슨이 동시에 없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브런슨이 1바고 맥브라이드가 뭐 2바다. 사실 맥브라이드가 나올 때도 플러스 8.05 정도로 브런슨 없을 때보다 오히려 경기력이 좋았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 둘 다 빠져버리면은 맥브라이드랑 브런슨 둘 다 없는 경우 경기력 자체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는 해요. 뉴욕 닉스가 그래도 동부에서 한 3등 정도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맥브라이드 브런슨이 없을 때 언더세가 제일 많이 보인다. 근데 아마 이게 브런슨이나 맥브라이드까지 빠진 라인업이면은 이거는 아마 뉴욕 닉스의 뭐 가비지 라인업일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맥브라이드 브런슨 없을 때 일단은 뭐 미칼, 하트, 아누노비, 타운스 이렇게 조합되는 경우가 많진 않았으니까 이거를 뭐 아주 신뢰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뉴욕 닉스의 요즘에도 좀 언더세가 보이는데, 맥브라이드 브런슨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언더로 더 갈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뉴욕이 난 좀 언더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건 댈러스가 지금 오버팀이거든요. 경기당 거의 뭐 5경기 동안 246점이 났다, 이런 게 보이죠. 없는 살림에도 쥐어짜가지고 득점 자체는 많이 한다. 제가 이런 분석을 줄곧 내놨었고, 수비는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AD가 없으면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뉴욕 닉스가 브런슨 맥브라이드가 없을 때 상당히 좀 이제 언더로 가는 게 있다고 하는데도, 저는 그래도 이건 오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당연히 전력 자체야 뉴욕이 괜찮겠지만은, 하지만 요즘 뉴욕을 8.5씩이나 되는 거를 편하게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요즘에 뉴욕 닉스는 그냥 못 미는 팀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뭐 상황상 댈러스가 뭐 지금 백투백이고 복귀한 AD도 아마 내일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뉴욕을 봐도 나쁠 건 없지만은 저는 8.5 걱정됩니다.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애미 대 골스 경기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분석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깃든 경기라고 봐야죠. 버틀러가 사실 마이애미에서 뭐 태업을 했다, 이런저런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골스가 가지고 버틀러가 아주 잘했는데 팀 자체가 너무 잘 나갔죠. 마이애미 이후에 그냥 뭐 10연패까지 받기도 하고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경기 외적인 이런 동기부여 요소가 상당한 매치일 것 같습니다. 버틀러는 나를 버린 마이애미를 잡으려고 할 거고, 마이애미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린 버틀러를 잡기 위해서 홈에서 또 되게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최근의 분위기가 당연히 골스가 좋다고 생각은 해야죠. 물론 골스도 한창 잘하다가 얼마 전에 뭐 덴버한테 발리고 애틀랜타한테도 찍히고 이러면서 조금 뭐 상승세가 꺾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커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마이애미가 이제 10연패를 달리다가 샬럿같이 쉬운 팀 잡아가지고 그나마 좀 면한 거기는 해요, 연패를. 그래서 상황 자체는 골스가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홈인 것도 그렇고 마이애미가 여러 가지로 동기부 자체는 대단할 것 같아. 과연 그런 것들이 경기장 안에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아데바요든 간에 뭐 히로, 덩컨 로빈슨 다 그냥 마이애미가 지금 기복이 너무 심하거든요. 원래는 아데바요 같은 애들이 좀 믿을만 하다가 또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투빅을 쓴다든지 아니면 덩컨 로빈슨을 올려 쓴다든지 하케즈를 올려 써본다든지 라인업 변화가 너무 많아, 마이애미가.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마이애미가 좀 솔리드한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골스는 이제 커리가 빠지는 거, 사실 저는 커리가 빠지는 거는 물론 있으면은 3점이 터질 가능성도 많이 생기고 무난하게 게임을 접수할 가능성도 생기는데, 근데 커리가 없어도 골스는 꽤나 잘 나가는 팀이에요. 저는 매번 뭐 커리나 릴라드 이런 애들이 사실은 팀의 공격력에는 큰 영향을 끼친다. 근데 커리나 릴라드가 빠지면 수비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커리 역시도 사실 내일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언더로만 가지, 사실 뭐 경기력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경기력이라기보다는 좀 그 결과적인 부분이죠. 점수 관련된 부분들. 저는 뭐 내일 뭐 커리가 아마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디그린이 DPOI 올해의 수비수상 외매냐가 없는 가운데 이 자리를 두고 뭐 자잭주나 디그린도 얘기가 있었었고 다이슨 다니엘스 얘기도 나오고 그 자리를 두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린도 요즘에 유력한 후보거든요. 모블리가 한창 이제 좀 1순위였었다가 모블리는 팀 성적이 박아가지고 안 좋아졌고 자잭주는 결장이 조금 있고, 요즘에 그린이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골든스테이트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후반기 들어서는 그 중심에는 그린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여전히 골스는 수비가 좋아요.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면서도 잘 통제를 하면서도 실점은 8위 정도로 잘 묶고 있다. 그래도 뭐 공격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풀리고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냥 골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커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언더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치열한 매치가 된다면은 사실 뭐 헨승이나 언더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골스가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애미가 3점이 좀 터지는 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골스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현재 전력으로는 더 낮다고 봐든다. 팀 전반적인 컨디션도 골스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살짝 그런 것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골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커리의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네요. 이거는 내일 뭐 8시 반 경기니까 아침에 조금 더 커리가 뛸지 안 뛸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애틀랜타 경기 있는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요즘에 휴스턴이 되게 좋았었어. 연승 막 달리고 좋았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직전 경기에 끊겼거든요. 요키치가 없는 덴버한테 끊겨가지고 9연승에서 마무리를 했다. 그래도 뭐 휴스턴은 좋은 구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벤블리도 없고 뭐 아멘 탐슨 없고 이런 구간 동안 투빅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센군 옆에 아담스라든지 랜데이 같은 데 붙어가지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은 많이 던지는, 여기다가 수비 에너지까지 더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휴스턴이 상당히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 이제 꺾였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벤블릿이 돌아와가지고 좀 안정화를 시켰다는 것들, 그런 거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휴스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요즘에 뭐 한 9경기 동안 7승 2패 구간으로 다시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늘 클러치 게임이 많다, 좀 빡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트레이 형 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트레이 형이 그래도 효율은 잘 내고 있는 편이죠. 아프지만 않으면은, 트레이 형이 아프지만 않으면 애틀랜타는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만한 팀인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벤치도 득점력도 괜찮은 편이고, 일단은 빠른 속도, 거기에 걸맞는 많은 득점, 이런 것들이 꽤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지난번에 맞붙은 적이 있는데, 휴스턴은 상대가 뛰면 맞춰주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개 언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00대 96으로 참 이제 똥게임이 나왔는데, 이때 아마 애틀랜타가 백투백이었을 거거든요. 휴스턴인가 애틀랜타가 둘 중에 하나가 백투백인데, 제일런 그린이 3점 같은 게 말을 안 들었고, 전반적으로 팀에 좀 이제 에너지를 더해줄 선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휴스턴이 본인들의 최고 장점이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애틀랜타 같은 팀한테 잘 안 먹혀요. 애틀랜타도 오펜을 많이 잡는 팀이고, 얘네는 또 리바 간수가 잘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이 오펜의 장점을 살리지가 못했던 경기다. 그나마 휴스턴답지 않게 자유투를 굉장히 잘 넣었던 날이기도 하고, 3점은 안 들어갔고 야투도 별로 안 들어갔지만은 80회도 못 던져봤지만은 그래도 휴스턴이 점수는 100점을 뽑았고, 이날 애틀랜타 89회를 시도를 했습니다.
대신에 휴스턴과는 달리 3점 같은 것도 역시나 말을 안 들었고 더 많이 던졌는데 더 안 들어갔죠. 자유투도 휴스턴보다 덜 얻어내기도 하고 얘네들도 리바 단속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본인들의 장점이 오펜 리바가 상대한테는 안 통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되게 못 던지는, 야투는 안 들어가는 그냥 끈적끈적한 게임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애틀랜타가 조금 앞서다가 마지막에 휴스턴이 역전을 했던 그런 느낌의 경기인데 저는 이런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나는 좀 빡세 보이거든. 내일도 7.5씩이나 되는 걸 휴스턴이 만족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도 사실 휴스턴이 막 좋은 시기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한창 좋았다가 직전 경기 끊기고 애틀랜타는 오히려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되죠. 물론 오늘은 뭐 백투백은 아니다. 둘 다 뭐 저번이랑 분위기가 약간은 다른 게 있다. 그런 게 있지만은 난 개인적으로 이거 서로 간의 장점을 이렇게 오펜리바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나온다면은 정석적인 형태의 공격을 하면은 서로 간에 뭐 수비도 나쁘지 않은 팀이고 글쎄 나는 일단 뭐 휴스턴을 보는 건 괜찮아요. 홈이기도 하고 휴스턴도 홈승을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7.5는 잘 모르겠어요. 애틀랜타가 원래 얘네 둘 다 그리고 클러치 게임을 많이 가는 팀이어가지고 7.5는 더더욱 좀 빡세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 살짝 생각하고 있는데 배팅하기 안 좋은 경기 같아요. 이거는 다음 경기 유타 대 멤피스인데 이것도 둘 다 요즘에 못해가지고 어렵네. 자, 유타 요즘에 저는 코디 윌리엄스가 껴있는 라인업 이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주장이든 센스아보든 득점력 있는 선수를 넣으면은 유타가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3번 자리에 코디 윌리엄스, 뭐 4번 자리에 스비 미하일리오크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똥 라인업을 내보냈을 때는 진짜 이 공격이 너무 안 되거든요. 그냥 유타는 요즘에 얘네 색깔과는 다르게 얘네 나름대로 빠른 팀인데 요즘에는 야투 시도도 많이 적은 편이고 경기당 득점이 29등입니다. 유타답지가 않죠. 유타는 질 때 지더라도 한 110점가량은 내고 많은 실점하면서 지는 팀인데 오히려 요즘엔 수비는 조금 되면서 공격이 아주 개판이거든요. 유타의 색깔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유타도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다가 멤피스 내일도 모란트가 없죠. 그래갖고 멤피스도 지금 모란트가 한창 잘하면서 팀을 캐리를 하다가 못 나오는 와중에 있어서 얘네들도 지금 믿을만한 형편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멤피스가 5경기 동안 1승 4패입니다. 이 기간 동안 뭐 클리블랜드, 세크, 포틀, 클파 다도간에 어려운 애들 상대한 거긴 하지만은 유타는 좀 할만하겠죠. 그 유타랑 이제 3월 13일날 붙은 적이 있는데 122대 115로 멤피스가 승리를 했었고 자 유타에서는 이제 콜린스, 마카네, 캐슬러, 섹스턴, 콜리어 주전들이 싹 다 출전한 경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질 때 지더라도 115점은 내보셨다. 프레는 하기도 했었죠. 오펜리바 17개 잡고 이때도 멤피스는 모란트가 있긴 있었어요. 그냥 딱 잘하고 있던 그대로 한 거야. 야투 같은 거 잘 나오고 3점까지 꽤 해주고 자유투 잘 얻어내고 득점 28점에다가 턴오버 2개밖에 없고 충분히 본인의 몫을 했었어요. 그리고 벤치에서 캐너드가 30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란트가 없어도 뭐 캐너드라든지 스피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땜빵을 해줄 수 있는 게 멤피스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막 솔리드하게 잘 풀리진 않거든요. 멤피스도 그냥 둘 다 지금 얘네들이 원래는 오바팀인데 오바의 상징적인 애들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잃은 상태다. 유타 그냥 라인업 때문인지 그냥 요즘에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납니다. 유타답지가 않죠 전혀. 멤피스 경기당 평균 뭐 235점 난다고 하지만은 얘네들도 애매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겉보기에는 사실 오바 찍기는 되게 편한 경기인데 이 요즘의 스타일상 얘네들 변화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이 안 가네. 둘 다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유타의 홈발 이것도 되게 늪이긴 하거든요. 멤피스가 유타한테 상승력이 좋은 편인데 그냥 멤피스가 그냥 요즘에 못하니까 그게 걱정이네. 그리고 유타 정도는 잡고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못 믿겠어요 잘. 뭐 저는 보라면 유타의 프렌이나 오바 뭐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것도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는 경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오바가 나은데 못 보겠네요. 그냥 조심해야 될 경기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 대 오클라호마 경기가 있는데 일단 세크라멘토는 백투백입니다. 오늘 사보니스가 진짜 기적적인 복귀를 했는데 저는 시즌 아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복귀를 했어. 생각보다 일찍 왔죠. 아마 내일은 저는 못 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부상당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백투백이다. 빼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말링 몽크는 뭐 오늘도 이제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키온 앨리스가 선발로 나오는 게 좀 더 낫다. 데빈 카터가 옆을 지키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뭐 세크라멘토가 보스턴한테 좋은 수비팀이다 보니까 초반에나 1쿼터 때나 깔짝 하다가 이후에는 그냥 뭐 처발리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세크라멘토가 요즘에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는 게 여기 보입니다.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38점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점이 많은 것들 시카고한테 128실점, 멤피스한테 122실점 이렇게 하고 득점도 그냥 멤피스전에 많이 몰빵을 한 거라든지 클리블 같은 오바팀이랑 붙어갖고 점수가 많이 난 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 3점도 거의 뭐 50% 가까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최근 2경기 미러키랑 보스턴한테는 3점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그냥 세크라멘토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격은 어느 정도 되는데 수비가 그냥 개판이다. 수비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상대는 오클이죠. 자, 오클라호마 요즘에 공격 잘 되고 수비 그냥 뭐 적당히 해주고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언더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세크라멘토 평균 238점, 오클라호마 6경기 평균적으로 한 237점가량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언더 오버는 보기가 빡센데 저는 그냥 이거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이어가지고 힘이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몽클, 라빈, 드로잔 전부 다 볼 호그, 이 볼을 쥐고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오클라호마는 이런 볼 핸들러 사냥이 아주 좋은 팀이기도 하죠. 이게 그나마 최근에는 턴오버 유발이 약간 줄어들긴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팀에 이미 뭐 도르트라든지 케이슨 월라스, 카루소까지 스가도 스틸 많이 하는 선수고 너무 손질이 좋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세크가 앞선 차단 면에서 거기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지금 좋은 구간에 있고요. 얼마 전에 클리퍼스한테도 똥추승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 14경기 동안 13승 1패예요. 또다시 좋은 구간이 있다. 6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내일 뭐 제이덥이나 홈그랜 제이덥은 복귀 가능한 거고 홈그랜은 원래 좀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결장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맞대결 두 번 다 오클이 전부 다 20점 차 넘는 대승을 하기도 하고 내일 또 이제 세크가 백투백이거든요.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일 때 4승 10패 기록이 안 좋은데 이것도 백투백에서 5연패 중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홈인 건 있지만은 상대가 오클이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성 면에서는 오클을 보기에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세크가 제가 이렇게 뭐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3점이 터지는 날이라든지 이랬는데 뭐 사무리스가 뛴다든지 그런 날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오클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포틀랜드 대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어요. 자, 내일 클리블랜드는 이제 도노반 미첼이 아웃입니다. 포틀랜드 쪽에서는 뭐 그동안 결장이 많았었던 그랜트 다프리고 에이튼 로이산 못 나온다. 평소랑 비슷한 거예요. 클리블랜드의 도노반 미첼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도노반 미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미첼이 이게 한 7점가량 차이가 났거든요. 한 6점에서 7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끼케야 3점밖에 안 납니다. 미첼이 없는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가 잘해줬거나 아니면 미첼이 있는 기간에도 클리블랜드가 좀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간격이 좀 좁아졌어요. 그전보다는 확실히 미첼이 보이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미첼이 이것과 공격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수비면에서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좀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소리고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들. 자, 올 시즌에 도노반 미첼이 결장한 경기들이 보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액티브 이런 경기들이 쉰 경기거든요. 아마 한 대여섯 경기 정도 될 텐데 자, 처음에 시즌 초반에 결장했을 때 클리블랜드가 샬럿한테 되게 쉬운 팀이죠. 14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토론토 만나가지고 6점 차로 똥줄 승리, 디트로이트한테 3점 차로 똥줄 승리, 연장전 가가지고 포틀랜드한테 4점 차로 겨우 승리, 얼마 전입니다 이거. 그리고 브루클린한테 5점 차 승리, 멤피스한테 9점 차 승리 이런 식으로 미첼이 없는 경기마다 사실은 클리블랜드가 편한 승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 포틀랜드와의 연장전 갔던 경기 이거를 되짚어 보도록 할 텐데 이날은 클리블랜드의 홈이었었고 사실 경기 자체는 이게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포틀랜드가 조금 앞서 나갔었는데 막판에 이제 클리블랜드가 역전을 했었고 좀 여유 있는 득점 차에 역파작 같은 거 해가지고 상대 이제 최종 기회를 놓치게 하려고 하다가 갈란드가 자유투를 하나 못 넣는 바람에 이게 연장에 갔거든요. 연장을 안 가서 사실 오바였었어요. 4쿼터 때 점수가 많이 나가지고 자유투 같은 거 많이 오가고 이래가지고 오바가 났었는데 사실은 전반전에는 진짜 점수가 안 난 경기긴 했습니다. 종국에는 3, 4쿼터에 점수가 많이 나가지고 둘 다 그냥 이렇게 70점이 넘게 났으니까 그래갖고 오바가 난 거였었는데 어쨌든 연장을 갖고 포틀랜드가 뭐 프렌에 성공을 했다.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었다. 이때도 포틀랜드가 되게 무서운 팀이죠. 오히려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미첼도 물론 상태가 오락가락하지만은 나는 갈란드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보거든. 근데 포틀랜드는 지금 카마라 있고 여기다가 타이블까지 더해져가지고 상대의 이런 핸들러 압박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나는 이게 상성이 약간 포틀랜드가 좀 좋아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또 홈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기록상으로는 원정에서는 12승 23패 별로 안 좋은데 홈에서는 20승 17패로 그래도 성적이 꽤 나오는 팀이에요. 뭐 클리블랜드도 이제 홈에서 30승 5패, 원정 27승 9패. 미미한 차이는 있죠. 클리블랜드도 원적이 엄밀히 말하면은 아주 뭐 좋은 팀까지는 아니다. 워낙에 홈발이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한창 뭐 4연패 달리기도 하고 득점 유타를 상대로 후반전에 좀 터져가지고 그래서 역전을 하긴 했지만은 클리블랜드가 잘했다기보다는 유타가 너무 못한 경기였었고요. 나는 미첼이 없으면은 그리고 갈란드 요즘 꼬라지로는 이거는 클리블랜드를 보기에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포틀 프렌에다가 언더오버는 오바 생각 중인데 이거는 포틀랜드도 상대랑 좀 맞춰서 뛰는 팀입니다. 클리블랜드도 어지간해서는 언더팀보다는 오바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준점이 좀 빡센데 저는 뭐 오바 한번 볼게요. 그리고 포틀랜드 프렌
이렇게 내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